네, 요 주제는 제가 작년 12월에 그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교장, 그 국공립 교장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중등교장협의회라고 법적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정부 단체인데요. 거기에 교장단 연수가 있었고,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의 학교장분들이 모인 그 동계 직무 연수에서 네, 좀 초청 연사로 되어 가지고 네, 이 특강을 했는데 당시의 타이틀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지덕체입니까? 채덕지입니까? 네, 교장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네, 지덕체로 공부를 했는데 근래에 많이 느끼는 건 채덕지가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고 계시는구나, 느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향상되는가? 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친구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떤 친구는 감정에 막 휘둘리고, 또 신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또 감정과 어떤 관계인가? 네,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네,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는 서구와 동양이 다른 갈래로 왔었죠. 서구는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 동양은 심신일원론,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서구의 근대 철학에서 시작되었던 네, 이 결국은 지덕체라고 하는 지력 중심의 사회, 마음은 중요하고 몸은 좀 그릇에 불과한 뭐 그런 인식의 범주에서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제 공식화되었던 퍼블릭 스쿨 시스템, 오늘날의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은 사실은 2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또 어린이집에서 시작하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에서 서구 교육 모델을 따랐기 때문에 지덕체 교육 모델을 가져왔지만 200년의 역사 동안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의 학문이 성장하면서 이것은 뭔가 뒤바뀌어 있구나. 그래서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지라고 하는 순서를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IQ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IQ를 얘기하시는 분은 공부 잘하면 머리가 좋다고 하고 공부 이외의 걸 잘하면 재능이 있구나 이런 표현을 여전히 쓴다는. 근데 대한민국 지금 어느 초등학교도 네, 어느 교육 단위에서도 집단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공식화하고 있죠. IQ가 미국에서 아주 확대되었던 그 1980년대, 90년대조차도 네, 이 IQ에 좀 나름의 반기를 들었던 네, 오늘날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렸다는 이 다중지능의 설계자 네, 하버드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도 아이들 제각각 갖고 있는 이 마음 능력을 들여다보길 원하는 그 의도에서 프레임 오브 마인드, 이게 다중지능 1983년도에 저서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여러 개의 지능이 있는데 어떻게 숫자로 그렇게 일렬로 세울까에 대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제각각의 특별한 마음 능력을 발견해 줘야 한다.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란 건 네, 그런 마음 능력을 스스로 가능하면 발견하게 해주고 그걸 가이드한 역할이다. 그래서 83년도에 7개를 냈죠. 10년이 지나서 네, 8번째 지능인 자연지능을 냈습니다. 이게 10년이 지나서 냈다는 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즉 93년도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고 학교 현장에서 자연이 멀어지는 현상들, 지금은 뭐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이런 얘기조차 나오는데요. 그랬을 때 아이들의 마음 능력이 감퇴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지능으로 네, 이 실존 지능 감자꺼 어딨나 네, 이런 감자꺼 것도 얘기를 하고 있죠. 감자꺼 줘? 네, 아야 어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으네요.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8 플러스 2분의 2 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이 하워드 가드너 이후에 존 레이티라는 또 하버드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제 체육 교과 시간을 늘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초등학교에 학생 스포츠 클럽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인물인데요.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해. 이러는 건 옛날 얘기다.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네, 채덕지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흐름을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이 존 레이티 교수를 초청까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 지금 유아 교육이 이제 놀이 중심으로 바뀌고 초등학교에 학생 스포츠 클럽이 생기고 중학교에 자유학년제가 실시가 되고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는 이 전반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것은 지덕체의 흐름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그렇게 가져가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학문 중에서 생물학의 발달, 뇌과학의 발달 때문인데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근본 차이는 개체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동물의 동자가 움직일 동자죠. 이게 라틴어로 애니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영상, 애니멀, 이게 동물의 뜻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움직임이 멈추면 생이 마감되는 것이 동물입니다. 식물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동물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근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즐겨하는 사진인데요. 뇌를 떠올릴 때, 저런 뇌가 생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진입니다. 뇌는 왜 생겼을까?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뇌가 없는 동물이 있을까요? 네, 있죠. 감정이 없는 동물이 있을까요? 있죠. 네, 언어가 없는 동물 있죠. 인간은 모든 영역의 기능을 다 갖춘 고등 생명체인데 뇌도 갖고 있죠. 근데 뇌의 근본은 뭐냐? 움직이는 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몸이 좋아져? 이런 것도 조금은 덜 과학적인 표현이겠죠. 운동하면 뇌가 좋아진다는 표현이 맞죠. 뇌 가장 안쪽에 있는 근간의 기제들. 그래서 인류의 학문 체계들은 이런 생물학의 발달, 진화 생물학, 뭐 인지과학, 인지심리학, 신경과학 이런 많은 영역의 학문들을 통해서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이 단계가 있더라. 움직임이 진화되고 그래서 모션입니다. 영어로 모션. 모션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이모션, 접두어 이를 붙여가지고 감정이라고 하죠. 지금 몸 상태 좋으시면 누가 자극해도 덜 짜증 나시죠. 내 몸의 균형이 상실되면 감정의 출렁거림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출현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 있죠. 아래쪽 동물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양소리를 지나서 파충류부터 감정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우리가 키우는 이 포유류 단계에 들어가면 감정을 주고받고 이 다음이 이제 인간에게 이르면 언어를 제대로 가지고 셀프 컨셔스 자의식을 갖게 되죠. 우리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의 거울을 비춰도 거울에 비친 내가 나라는 걸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근본 차이는 유전이냐 환경이냐 우리가 막 이런 걸 엄마 아빠 따지기도 하는데요.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더라. 바로 성인 뇌 기능을 쓰는 동물과 다르게 유전에 종속되지 않고 유전자를 발현하는 형태와 범위와 스위치의 온오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신생아일 때 신체 활동, 두 번째 전체 몸을 움직이고 나면 두 번째가 몸 다음에 감정이니까요. 정서의 발달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이 인지학습. 뇌로 보면 구조적으로 가장 안쪽이 여기고요. 두 번째 중간층, 마지막 바깥쪽을 담고 있는 게 인지학습입니다. 즉 안의 것이 바깥쪽을 떠받치는 형태라는 거예요.
안에 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위에 게 적층이 이루어지면 균형이 상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커진다. 오직 인간만 이런 발달 체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3, 400g이었던 뇌가 신생아의 뇌가 성인이 되면 12년이 지나면 네, 무려 1.4kg, 4배가 커지는 그 과정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단 한 번의 좌절, 단 한 번의 뭐 이런 여러 감정의 충돌, 단 한 번의 스트레스, 그것이 어느 순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성인은 트라우마를 당해도 견뎌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이 때는 다르죠. 왜? 두뇌가 아직 인지학습, 전전두엽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외부의 자극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오직 인간의 두뇌 발달 특징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뇌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국가의 모든 인적 자원이 가장 투입되어야 될 곳은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뭐 고등학생 되면 알아서 하는 거죠. 중학생 외계인의 뇌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좀 중요한 시기죠. 전전두엽의 마지막 공사가 일어나는 시기니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초등학교고요. 초등학교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유아기죠. 네, 유아기에 모든 국가의 자원이 투입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도 있고요. 개인의 이런 가능성과 가치 형성에도 유아기만큼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네, 성인대 해봐야 네, 말 안 듣습니다. 네, 사춘기 시절에 너무 말을 잘 듣는다. 좀 이상한 거죠. 말을 안 듣는 게 사춘기입니다. 두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니까. 그런데 가장 아래쪽일수록 너무나 중요하다. 인간의 뇌의 이 특별함의 시기에, 결정적 시기에 뭔가 좀 의미 있는 네,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교육대학에서도 보육교사 과정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신체 정서 인지가 마지막에 되면 우리가 뇌과학이 제시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뇌는 훈련하면 변화하더라. 네, 우리 유아기의 뇌가 저런 신경망의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두 발로 길 때, 두 발로 설 때, 자빠질 때, 움직일 때, 몸을 쓸 때, 이런 가장 신경가소성의 급격한 발달 변화가 있는 게 놀이만큼 좋은 건 없겠죠. 네, 신체 정서 인지가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인간 두뇌 발달 원리를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고 얘기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이런 변화를 각 파트별로는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체덕지 기반의 전반적인 교육 체계를 아직 바꾸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각 영역별로는 바꾸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뭐 우리도 유아도 놀이 중심으로 제시를 한 것도 그런 인류의 학문 체계에 기반한 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교육 단과 대학에서도 모든 두뇌 발달 원리 방향을 신체 관리 능력을 높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몸, 마음의 상호작용, 네, 정서의 조절력을 높이고 마지막이 attitude, 저 사람 참 태도가 좋구나. 자기 조절력,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형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는 것은, 네, 사회가, 시대가 그런 두뇌 발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네, 모든 것이 연결된 AI 시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인간의 고유 역량은 다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뇌과학계 일부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류 세대가 출현하고 있다는 경각심, 네, 위험 신호를 보내죠. 네,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저렇게 스크린하고 받으니까요. 다리 좀 근데 주물러줘. 다리가 거부할 너무 수가 없다. 네, 거부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거로 이런 고민입니다. 이거 다 그런 숫자야. 부분을 좀 잘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뇌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대라는 것은 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뇌의 메인 스트럭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바뀌었죠. 인간의 뇌는 심플하게 정의하면
뇌 바깥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정보 처리 기관인데 정보와 사회가 출현하면서 정보 처리 기관인 뇌가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다. 왜? 뇌 가장 안쪽에 있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정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잘하면 좋지만 안 좋으면 이런 정보 중독이 생기더라. 이런 사회,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조절력을 키우는 것도 뇌교육학과의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게임 중독된 친구들, 하지만 프로게이머도 있죠. 대한민국이 세계에 처음 선보인 직업. 이거의 본질은, 중독의 본질은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 자리를 뺏긴 거죠. 이런 중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데, 즉, 나라고 하는 가치를 상실해 가는 시기라는 거죠. 나가 없습니다, 요즘에. 지금 모든 교육에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그거를 높이는 교육. 어떤 교육이 좋을까? 느낌, 감각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만 잠깐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그래서 결국은 뇌를 공부한다는 거, 뇌를 이해한다는 거,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인간의 뇌가 가진 근본의 특별함들을 회복하고 그거를 높여가는 건데요. 인간 뇌의 가장 근본적인 기제란 건 창조성에 관한 게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추구가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치를 상실한 창조성만 발전시켜 와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즉 나를 찾는 교육. 근데 그 찾는 교육의 시작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몸으로부터의 출발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마음을 붙잡지 말고 몸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교육. 지덕체가 아니라 체에서 시작한다. 몸의 변화가 없는 마음의 변화란 건 허상 같은 거라는 거죠. 작심삼일 너무나 타당한 말이죠. 마음만 먹어서 안 됩니다. 혹시 작심삼일을 하시는 분 계시면 행동 변화 없는 마음 먹기 의미 없죠. 신념, 행동 변화 없는 신념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뇌교육이 뭐냐라고 하면 누구나 뇌를 갖고 있는데 뇌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뭔가를 변화하는 시기죠. 그래서 뇌교육 전공에서는 이런 뇌융합 학문 체계를 기반으로 몸, 마음의 상호관계에서 시작이 신체적 자신감, 감정 조절 향상, 의식의 확장성을 이끌어내는 전문 지식 관련한 체계적 훈련법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